절대적인 침묵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의 살점이 도려내진 후 남겨진 무의미와 허무의 결정체였다. 햇빛이 창백한 국립도서관의 육중한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먼지 속에 흩뿌려지는 그 순간에도 심리학자 이하는 존재하지 않는 벽을 느꼈다. 멸망이 찾아온 지 정확히 10년. 그는 이 거대한 건축물의 중심부, 텅 빈 열람실 한쪽에 가니 침대와 작업대를 마련해 두고 스스로 이 고요한 감옥의 수감자가 되기를 택했다. 그의 유일한 임무는 인류 최후의 기록이라 불리는 침묵일지를 해독하는 것이었다. 일지는 수백 명의 심리학자, 신경학자, 그리고 광기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생존자들이 남긴 파편적인 수기, 녹취록, 낙서의 집합이었다. 두꺼운 양피지 노트와 디지털화된 파일들이 섞여 있었고, 잉크는 절규를 머금고 말라붙어 있었다. 이하는 하루에도 수백 번 같은 문장을 읽고 분석하고 다시 배치했다. 침묵의 시작은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거대한 폭발도 기상이변도 아니었다. 그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동시에 꺼져버렸다. 새의 지저김, 자동차 엔진 소리, 그리고 인간의 목소리까지 모든 주파수가 0점으로 수렴된 순간이었다. 침묵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소리는 오직 고통의 전달자일 뿐이었다. 일지 첫 페이지에 적힌 익명의 문장을 이하는 손끝으로 더듬었다. 구원이라니. 이 침묵이 구원이라면 인류는 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일까? 이하는 낡은 진공관 라디오의 다이얼을 습관처럼 돌렸다. 물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는 이제 소리라는 개념 자체가 오직 과거의 잔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화석 같은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귀는 청각적인 자극이 없는 대신 다른 감각들이 과도하게 발달했다. 바닥을 걷는 그의 발자국 소리, 종이를 넘기는 미세한 마찰음, 심지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미세한 맥동까지도 이안의 내면에서 증폭되어 울렸다. 그 울림은 이안의 신경계를 쉴 새 없이 자극했고 그것은 일종의 고문이었다. 침묵 속의 삶은 외부와의 단절이 아닌 자기 자신의 내부 소리에 대한 영원한 강제 청취였다. 그의 시선이 도서관 홀 중앙에 멈췄다. 그곳에는 언제나 환상 속의 소녀, 에코가 있었다. 에코는 10대 후반의 모습으로 먼지 한 점 없는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이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도 이안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에코는 오직 표정이나 손짓, 때로는 알 수 없는 미소만으로 이안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안은 에코가 자신의 고독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낸 정신적 방어 기제, 즉 환영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영원히 혼자라는 고독의 수렁에 빠질 것 같았다. 에코는 이안에 무너져가는 이성과 광기 사이를 잇는 유일한 달이었다. 그녀는 이안의 삶의 질서였고 그의 고독을 치유하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오늘의 기록은 어때, 에코? 이안은 입모양으로 물었다. 에코는 고개를 갸웃하며 낡은 일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마치 빨리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라는 듯한 몸짓이었다. 이안은 다시 일지에 집중했다. 생존자들의 파국적인 심리 상태에 대한 기록이 이어졌다. 한 신경학자는 소리의 정지 이후 사람들이 며칠 동안은 완벽한 침묵에 공포를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자 도리어 침묵에 중독되었다고 기록했다. 그들은 소리를 낼 수 없는 대신 서로의 눈빛이나 몸짓, 심지어 생각의 흐름까지 읽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더 깊은 불신과 광기로 이어졌다. 소통의 방식이 사라지자
인간의 내면은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되었다. 오후가 깊어지고 도서관의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 이하는 일지의 가장 깊은 곳 방사능 방호복을 입은 한 남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도달했다. 남자는 자신을 감시자라고 칭했다. 감시자는 침묵의 시작을 외부 재앙으로 위장하기 위해 수많은 조작을 했으며 이 모든 것이 프로젝트 오르페우스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프로젝트 오르페우스. 이하는 그 단어에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잊고 싶었던 악몽의 이름 같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낡은 작업대 위에 올려둔 연필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이하는 눈치챘다. 그리고 그 떨림은 멈추지 않고 규칙적인 리듬을 형성했다. 쿵, 쿵, 쿵. 소리가 아닌 진동이었다. 이하는 곧바로 숨을 멈추고 온 신경을 연필 끝에 집중했다. 진동은 도서관의 견고한 콘크리트 바닥을 통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했다. 그것은 지진의 여파가 아니었다. 기계적인 혹은 유기적인 살아있는 어떤 것의 맥동이었다. 이하는 10년 동안 침묵 속에서 살아왔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세상은 그에게 소리나 진동의 리듬을 선물한 적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진동의 근원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에코는 홀 중앙에서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경고하는 듯 혹은 알 수 없는 슬픔을 담고 있었다. 이 진동은 침묵의 장막을 뚫고 올라온 최초의 리듬이었다. 이하는 그것이 인류의 재앙을 끝낼 희망일지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의 입구일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심장은 고요한 감옥 속에서 잊고 지냈던 격렬한 박동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이 진동이 프로젝트 오르페우스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과 함께 지하 깊은 곳으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섰다. 지하로 내려가는 길은 습하고 차가웠다. 계단 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고요함 속에서 이안의 손끝에 닿았다. 그는 온몸의 감각을 날카롭게 세운 채 진동의 리듬을 따라 움직였다. 진동은 소리가 없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지할 수 있는 존재의 증명이었다. 그 존재는 그가 10년간 분석해온 파편적인 기록들을 하나의 거대한 실체로 연결해줄 실마리처럼 느껴졌다. 지하 3층에 위치한 고문서 보관소. 오래된 철문 앞 진동은 가장 강하게 느껴졌다. 이하는 녹슨 문고리를 잡고 온몸에 무게를 실어 문을 열었다. 굉음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지만 문은 아주 느리고 둔탁한 마찰음만을 내며 열렸다. 마치 세상이 그에게 소리의 문법을 잊어버렸음을 확인시켜 주려는 듯했다. 서고 내부는 수많은 상자와 먼지 쌓인 책들로 가득했다. 여기서 이하는 침묵일지의 원본들을 발견했다. 이전까지 그가 보던 것은 디지털 복사본이나 일부 편집된 노트였지만 이곳의 일지는 생존자들이 멸망 직전에 직접 쓴 날 것 그대로의 기록들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 심리학자가 남긴 두꺼운 가죽 표지 일지였다. 이하는 떨리는 손으로 일지를 펼쳤다. 기록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소리의 정지 직전 일주일의 기록이 섬뜩할 정도로 상세했다.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환청을 듣기 시작했으며 그 환청이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 구원자의 목소리라고 믿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사람들은 구원자의 목소리가 침묵 속에서만 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소리는 오직 방해가 될 뿐이라고. 그들은 침묵을 선택한 것이다. 이 문장은 이안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소리의 정지가 외부의 재앙이 아니라 인류 스스로가 선택한 집단적 신경 붕괴, 즉 심리적 자살의 결과라는 섬뜩한 결론이었다.
인류는 소통의 피로 속에서 도피처를 찾았고 그 도피처가 바로 이 영원한 침묵이었다는 것이다. 이하는 자신이 10년간 믿어왔던 세계관, 즉 갑작스러운 재앙이라는 외부적 위협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이안의 시야 한 구석에 익숙한 모습이 포착되었다. 서고의 책장 사이 어둠 속에 서 있는 에코였다. 에코는 평소와 달리 불안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가죽 표지 일지를 가리켰다. 이안은 일지를 다시 보았다. 마지막 페이지에 가까워질수록 필체가 급격히 흐트러졌는데 그중 그림처럼 그려진 작은 형상 하나가 눈에 띄었다. 한 소녀의 옆모습이었다. 이안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소녀의 모습은 에코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에코는 그저 이안의 고독이 만들어낸 환영이 아니었던가? 그녀는 과연 과거에 존재했던 실제의 인물이었을까? 이안은 서둘러 일지의 작성을 멈춘 날짜를 확인했다. 소리의 정지 이틀 전. 그리고 작가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옆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 소녀는 구원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녀만이 순수한 침묵 속에 존재한다. 그녀의 침묵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을까? 이안은 혼란에 빠졌다. 만약 이 소녀가 에코이고 에코가 과거 생존자들에게도 목격되었다면 에코는 이안의 환영이 아니었다. 그녀는 침묵의 재앙 이전에 존재했던 혹은 적어도 다른 생존자들의 기록 속에 등장했던 실제적 존재일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에코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오직 이안에게만 보인다. 이안은 에코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일지 기록에 기반한 존재이며 다른 생존자에게도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해야 했다. 이안은 철문에서 느껴졌던 진동의 리듬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진동은 규칙적이었다.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는 그 진동이 이안의 심장이 아니라 이안의 기억이 만들어낸 에코의 심장 박동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안은 에코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에코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이안의 손이 에코의 어깨에 닿으려던 순간 에코는 빠르게 고개를 저으며 서고 구석의 낡은 철제 캐비닛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불안과 경고 그리고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다. 캐비닛 안에는 또 다른 일지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이안 자신의 필체와 너무나 닮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이안은 그것을 들어 올렸다.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 일지를 펼쳐보았다.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프로젝트 오르페우스 이안의 실험 기록. 이안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기획했다는 듯한 섬뜩한 감각에 휩싸였다. 에코는 그저 그의 환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 그리고 이 멸망의 핵심과 연결된 존재일지도 모른다. 이안은 캐비닛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었다. 프로젝트 오르페우스 이안의 실험 기록. 제목이 주는 무게감은 이안의 어깨를 짓눌렀다. 자신이 분석하던 침묵 일지와는 확연히 다른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기록이었다. 그의 필체, 그의 논리 구조, 모든 것이 이안 자신이었다. 그러나 이안은 단 하나의 기억도 떠올릴 수 없었다. 이 기록은 멸망 직전의 이안이 현재의 이안에게 보내는 경고장이자 암호문 같았다. 이안은 기록을 통해 자신이 침묵의 예언자로 불리며 소리의 정지를 예견하고 이를 역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목표는 소통의 피로와 광기로 지친 인류를 침묵 속에 보호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실험 기록에는 도시 곳곳에 설치된 음소거 송출기에 대한 설계도와 작동 원리가 담겨 있었다.
송출기는 특정 주파수를 발생시켜 인간의 청각을 마비시키는 동시에 뇌의 특정 영역에 평온함을 유도하는 환청을 주입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침묵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안이 주도한 거대한 인공적 실험의 결과였던 것이다. 이안은 자신이 인류의 파괴자였다는 사실에 끔찍한 고통을 느꼈다. 에코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실험의 핵심 피험자였거나 혹은 이안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인격적 방어 시스템 그 자체였을 것이다. 이안은 서고를 빠져나와 도서관 밖의 폐허로 향했다. 그는 실험 기록에 언급된 중앙 제어 벙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나섰다. 10년간 밖을 나섰지만 그는 늘 식량이나 물품 수집 같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움직임만 보였을 뿐 재앙의 근원을 파헤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침묵이 외부의 재앙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만든 감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는 이 침묵을 깨야만 했다. 도서관 밖은 여전히 시간과 존재가 멈춘 듯한 폐허였다. 썩어가는 건물 잔해 멈춰선 자동차들, 그리고 거리 곳곳에 널려 있는 인간의 흔적. 그 모든 것이 이안의 거대한 실험의 증거였다. 도서관에서 약 3km 떨어진 곳, 오래된 라디오 방송국의 지하에 중앙 제어 벙커가 있었다. 벙커 입구는 콘크리트로 봉쇄되어 있었지만 이안은 설계도에 따라 숨겨진 비상 통로를 찾아냈다. 통로를 따라 내려가자 벙커 내부는 전력 공급이 끊긴 채 암흑에 잠겨 있었다. 이안은 플래시라이트를 비추며 통제실로 들어섰다. 통제실 한쪽에는 전원이 나간 채 먼지를 뒤집어 쓴 거대한 소리 재생 장치가 있었다. 이안은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여 장치에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했다. 낡은 스크린의 대기 문구가 희미하게 떴다. 이안은 장치 옆에 떨어진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발견했다. 녹음기에는 아직 배터리가 남아 있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이익하는 잡음 끝에 아주 짧고 단편적인 그리고 지독하게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안,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옳았다는 증거겠지. 너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리고 인류는 너의 오만함에 잠식되었다. 내가 구원자라고 믿었을 때 나는 내가 파괴자가 될 것을 알았다. 영원히 그 고요한 감옥 속에서 내 죄를 곱씹어라. 목소리는 멸망 직전 이안이 마지막으로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던 동료, 심리학자이자 경쟁자였던 알렉스의 것이었다. 알렉스는 이안의 프로젝트 오르페우스를 극단적인 광기라고 비난했던 유일한 인물이었다. 이안은 그 목소리가 담고 있는 조롱과 경멸, 그리고 승리감을 온몸으로 느꼈다. 알렉스는 이안의 실패를 확신했고 이안이 언젠가 이 기록을 찾을 것을 알고 녹음기를 남겨둔 것이었다. 이안은 장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자신이 멸망을 막으려던 영웅이 아니라 멸망을 촉발한 광기의 설계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광기의 기록을 자신의 경쟁자가 남긴 조롱의 목소리로 확인했다는 사실은 이안의 내면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알렉스의 교묘한 심리전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이안의 실험 기록이 너무나도 명확했다. 이안은 알렉스의 목소리를 듣는 동안 10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격렬한 분노와 자괴감에 휩싸였다. 침묵 속에서 증폭된 감정은 마치 실제로 폭발하는 소리처럼 이안의 뇌 속에서 울려 퍼졌다. 도서관으로 돌아가야 했다. 에코, 이 모든 것의 핵심에 있는 그 소녀. 에코가 알렉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안은 알렉스의 목소리가 에코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섬뜩한 직감에 사로잡혔다.
에코는 이안의 환영일 수도 있지만 그 환영이 깨지는 순간 이안의 정신 또한 붕괴될 터였다. 그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벙커를 빠져나왔다. 바깥 세상의 침묵은 이전보다 훨씬 무겁고 죄책감으로 가득 찬 역설적인 고립처럼 느껴졌다. 이안은 이제 침묵의 감옥을 부수는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축해야 하는 이중의 심리전을 시작해야 했다. 벙커에서 돌아온 이안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알렉스의 목소리가 그의 뇌리에서 메아리 쳤고 그 목소리는 이안의 과거와 현재를 교묘하게 연결하며 이안의 자아를 조금씩 잠식해 들어왔다. 이안은 에코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지 갈등했다. 에코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지만 동시에 이안의 가장 큰 거짓말이었다. 어쩌면 에코는 이안의 기억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안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죄책감의 인격화일지도 모른다. 이안은 프로젝트 오르페우스 기록 중 에코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기록에 따르면 이안은 침묵의 평온함에 적응하지 못하고 광기에 빠져가는 피험자들을 위해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침묵의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에코는 이 이미지, 즉 목소리가 없는 구원자로서 설계되었다. 이안은 특정 심리 주파수를 이용해 그녀의 이미지를 자신의 뇌리에 각인시켰고 이후의 모든 경험에서 에코가 나타나도록 유도했다. 기록은 에코의 존재가 오직 이안의 정신 속에서만 유지되며 그녀의 소멸은 곧 이안의 재앙의 인정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에코는 진실의 방패이다. 방패가 깨지면 파괴자는 진실과 마주할 것이다. 이안은 기록을 읽을수록 에코가 이 모든 재앙의 시작점이었던 집단적 환청, 즉 구원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에 선택되었음을 깨달았다. 인류가 광기에 빠진 이유는 구원자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고 이안이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는 에코라는 침묵의 환영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는 에코가 있는 홀로 천천히 걸어갔다. 에코는 이안의 고통을 아는 듯 평소와 달리 등을 돌린 채 창백한 빛을 등지고 서 있었다. 이안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알렉스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벙커에서처럼 다시 이안의 귓속에서 울렸다. 이안은 에코가 이 소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의 깊게 관찰했다. 이안,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옳았다는 증거겠지. 에코는 미세하게 몸을 떨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확실했다. 하지만 그녀의 등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몸속의 세포가 소리의 파동을 감지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이안은 에코가 단순한 환영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소리의 정지 이전에 존재했고 혹은 소리의 정지를 유발한 원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존재일지도 모른다. 이안은 에코에게 다가가 조용히 입모양으로 물었다. 넌 누구니? 에코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맑았지만 그 속에는 10년이라는 침묵의 무게가 담겨 있는 듯했다. 에코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이안이 지하서고에서 발견했던 이안의 실험 기록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슴팍을 두드렸다. 너의 기록이라는 뜻이었다. 이안은 기록을 다시 보았다. 페이지를 넘기자 이안의 필체로 기록된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소리의 정지 직전, 이안은 에코에게 궁극의 침묵 주파수를 주입하는 마지막 실험을 진행했다. 이 주파수는 에코의 뇌 속에서 인류 전체의 소리를 차단하는 방벽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기록은 에코가 이 실험을 통해 침묵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리의 근원을 알고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암시했다.
이안은 자신이 에코를 희생시켜 이 침묵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에코는 그저 자신을 보호하는 환영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안의 실험으로 인해 소리가 사라진 세계에 갇힌 진정한 희생자이자 동시에 침묵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이안은 이제 자신이 분석하는 침묵, 일지와 자신이 쓴 실험 기록의 두 가지 시점에서 자신의 과거를 재구성해야 했다. 이 중의 기억 속에서 이안은 자신이 파괴자인지 아니면 구원자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이안은 에코를 바라보았다. 에코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이안이 진실에 도달하기를 기다리는 듯 고요하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이안의 심장은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에코의 침묵 속에서 이안은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아야만 했다. 그는 지하의 진동이 에코의 맥동처럼 느껴졌고 그 맥동이 인류의 마지막 희망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안은 에코의 존재가 단순한 환영이 아님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침묵 일지와 프로젝트 오르페우스 기록 사이의 모순이 해소되기 시작했다. 두 기록은 모두 진실을 담고 있었지만 각각 재앙을 목격한 자와 재앙을 설계한 자라는 상반된 이안의 시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현재의 이안은 자신이 설계자였다는 기억을 지운 채 목격자로서의 기록만을 분석해왔던 것이다. 이안은 이제 진동의 근원지를 찾아야 했다. 그 진동은 침묵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에코의 심장 박동과 같은 것이었다. 이안은 에코를 데리고 도서관 지하 깊은 곳, 첫 진동을 감지했던 철문 앞으로 갔다. 에코는 망설임 없이 철문을 지나 어둠 속으로 먼저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흰 옷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다. 이안은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에코를 따라 지하 5층까지 내려갔다. 그곳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한 도서관의 가장 깊은 심연이었다. 지하 5층의 끝, 낡은 방 하나가 이안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 안에는 먼지 쌓인 콘크리트 바닥 위에 놓인 단 하나의 장치가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비디오 녹화 장치였다. 장치 위에는 프로젝트 오피어스 마이너스 파이널 플레이백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안은 장치가 진동의 근원임을 직감했다. 진동은 장치 내부의 낡은 필름릴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기계적인 리듬이었다. 이안은 발전기를 연결하고 장치를 켰다. 낡은 텔레비전 화면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켜졌다. 물론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녹화된 비디오는 소리의 정지가 발생했던 그 순간 도시의 주요 광장과 거리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이안은 떨리는 눈으로 화면을 지켜보았다. 멸망의 순간은 침묵이라기보다는 광란이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집단적으로 웃거나 노래하는 듯한 몸짓을 보였다. 그들은 마치 환희에 찬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 손을 하늘로 뻗은 채 미소 짓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공허했지만 입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중독되어 열광하고 있었다. 이는 침묵 일지에서 언급된 구원자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최후의 집단 심리 상태였을 것이다. 그리고 화면의 중심에 한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광란의 사람들과 달리 평온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주변의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안은 그 소녀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에코였다. 에코는 멸망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광기의 한가운데에서 침묵을 지킨 유일한 존재였다. 그녀는 이안이 만든 환영이 아니었다. 그녀는 실제 했던 인물이었으며 이안의 실험에 의해 침묵을 선사받은 희생자였다. 이안은 옆에 서 있던 에코를 돌아보았다.
에코는 화면 속의 자신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이안은 녹화장치 옆의 기록 노트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안은 에코에게 침묵 주파수를 주입한 후 그녀의 뇌파를 이용해 도시 전체의 음소거 송출기를 가동시켰다. 즉, 에코의 뇌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는 거대한 통제 장치였던 것이다. 에코는 소리의 정지를 일으킨 스위치였다. 그녀의 침묵이 세계를 멸망시켰다. 이안은 자신의 손으로 사랑했던 대상을 실험도구로 삼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환영으로 만들어 보듬어왔다는 사실에 심리적 붕괴를 느꼈다. 이안은 알렉스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옳았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인류를 멸망시킨 광기의 설계자였다. 에코는 이안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에코는 화면 속의 소녀, 즉 과거의 자신을 가리키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표정은 이제 슬픔이 아닌 해탈에 가까운 고요함이었다. 이안은 이제 이 침묵을 깨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침묵을 깨는 것은 에코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일 것이다. 이안은 자신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안은 지하 5층의 비디오 녹화 장치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자신이 만든 재앙 그리고 그 재앙의 중심에 놓인 에코. 에코는 이제 그에게 단순히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아닌 물리적인 파국을 야기한 인류의 죄책감 그 자체로 다가왔다. 이안은 에코를 바라보았다. 에코는 여전히 그를 향해 고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이안은 입모양으로 물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안은 절규 대신 침묵을 내뱉어야 했다. 에코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짓은 명확했다. 그녀는 이안의 손을 잡고 녹화장치 옆에 붙어 있는 오래된 송출기 제어 패널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슴, 즉 자신의 뇌를 가리켰다. 에코는 자신이 송출기의 스위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안은 기록을 뒤져 에코의 고백을 뒷받침할 단서를 찾아냈다. 프로젝트 오르페우스의 최종 기록에는 소리의 정지 이후 이안 자신이 에코에게 특정 코드를 주입하여 그녀의 뇌파를 안정화시키려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코드는 에코를 침묵의 환영으로 유지시키는 동시에 외부 세계와의 소리 연결을 차단하는 방벽 역할을 했다. 이안은 에코에게 물었다. 내가 인류의 죄책감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에코는 천천히 송출기 제어 패널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는 패널의 버튼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가리켰다. 나는 너를 지키는 방패였어. 에코의 입모양이 마치 소리를 내는 것처럼 움직였다. 에코는 이안의 무너진 이성을 대신해 10년 동안 그를 지켜왔던 것이다. 그녀는 이안이 스스로의 죄책감에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안의 기억을 조작하고 자신을 환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안의 유일한 구원이었지만 동시에 이안의 진실 은폐 장치였다. 에코는 이제 이안에게 마지막 선택을 요구했다. 송출기 패널에는 두 개의 버튼이 있었다. REPLAY와 HALT. REPLAY는 침묵을 해제하고 인류에게 소리를 되찾아줄 버튼이었고 HALT는 송출기를 완전히 파괴하여 영원한 침묵을 확정짓는 버튼이었다. 에코는 이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희미하게 빛나던 자신의 몸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사라져야 진실이 열려. 이안이 진실을 깨달음으로써 에코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인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안을 보호할 수 없었다.
에코의 몸이 투명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옷자락과 머리카락이 희미한 잔상처럼 흔들렸다. 이안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차가운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에코는 소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작별의 슬픔을 담고 있었다. 이안은 에코의 소멸이 곧 자신의 정신 붕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에코를 잡지 않았다. 그는 이제 환상이 아닌 진실 속에서 살아야 했다. 이안의 내면은 에코가 사라지는 만큼 격렬한 고통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책임감이라는 새로운 감각이 싹트고 있었다. 에코는 이안의 기억 조작과 죄책감 속에서 태어난 존재였지만 그녀의 침묵은 이안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었다. 에코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송출기 패널 옆에 작은 메모지가 떨어져 내렸다. 메모지에는 에코의 필체로 특정 주파수가 적혀 있었다. 에코가 마지막으로 이안에게 남긴 단서였다. 이안은 그 주파수가 침묵을 해제하고 소리를 되찾아줄 열쇠임을 직감했다. 이안은 고통을 참고 송출기 패널 앞에 섰다. 이제 그는 인류의 멸망을 막을지 아니면 영원한 침묵 속에서 자신을 가둘지 결정해야 했다. 에코의 소멸은 이안에게 일종의 해방감과 동시에 끔찍한 고독감을 안겨주었다. 그녀가 사라진 공간에는 차가운 지하 공기만이 감돌았다. 이안은 그녀가 남긴 주파수 메모지를 들고 송출기 패널을 노려보았다. 송출기는 프로젝트 오르페우스의 최종 목표, 즉 궁극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장치였다. 이안은 메모지에 적힌 주파수를 송출기 제어 패널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숫자를 하나씩 입력할 때마다 장치에서 미세한 전기음 물론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과 함께 진동이 더욱 격렬해졌다. 이안은 이 진동이 곧 세상에 소리를 되돌려줄 희망의 파동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알렉스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울렸다. 너는 파괴자다. 내가 되돌리려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광기다. 이안은 프로젝트 오르페우스 기록과 침묵일지를 다시 한번 대조했다. 기록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인류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록은 새로운 시작의 설계도가 될 것이다. 그때 이안은 일지의 마지막 페이지, 즉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진 마지막 양피지 노트에 시선이 꽂혔다. 이안은 이 페이지가 비디오 녹화 장치 기록 이후에 작성된 최후의 기록임을 알고 있었다. 이안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 페이지는 이전까지의 이안의 논리적이고 깔끔한 필체와는 달랐다. 필체는 급하게 휘갈겨져 있었으며 분명히 에코의 필체였다. 이안, 넌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 돌아와. 메시지는 단 3문장이었다. 이안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이 메시지는 에코가 이안에게 남긴 단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에코가 현실 속에서 이안에게 보내는 절규였다. 이안은 자신이 10년간 살았던 이 세상, 국립도서관, 그리고 침묵일지 전부가 거대한 환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소리의 정지라는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도서관이라는 정신적 방어 공간에 가두었고 에코라는 침묵의 환영을 창조하여 자신의 죄책감과 고독을 회피했던 것이다. 침묵일지는 이안의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한 것이었고 프로젝트 오르페우스 기록은 이안이 만들어낸 가상의 실험 설계도였다. 알렉스의 목소리조차 이안의 무의식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위해 만들어낸 자기 심리전이었던 것이다. 진정한 반전은 바로 이것이었다. 소리는 정지하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이안만이 홀로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이안은 자신이 정신병원의 격리실에 누워 있으며 외부의 현실은 여전히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에코는 그에게 돌아와라고 외치고 있었다. 이안은 자신이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만들어낸 송출기 제어 패널 앞에 서 있었다. 그가 만약 REPLAY 버튼을 누른다면 현실 세계의 소리가 이안의 정신 속으로 폭발적으로 밀려들어와 그의 자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이안은 주저했다. 현실의 소음, 고통,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책감. 이 모든 것을 다시 듣고 느낄 용기가 없었다. 그는 10년간의 침묵에 길들여져 있었다. 침묵은 그의 감옥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유일한 보호막이었다. 이안은 손을 들어 REPLAY 버튼 대신 HALT 버튼 위로 가져갔다. 그는 침묵을 해제하는 대신 자신이 갇힌 이 내면의 고립을 영원히 유지하기로 선택했다. 이안에게 구원은 소리가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안전한 침묵이었다. 이안의 손가락은 송출기 패널의 HALT 버튼 위에 멈춰 있었다. 그는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인류의 구원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영원한 정신적 감옥에 가두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현실의 소리는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과 광기를 고발하는 재앙의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는 진실을 깨달았지만 진실을 감당할 용기는 없었다. 침묵이 그의 존재 이유가 되었다. 이안은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텅 빈 열람실을 올려다보았다. 에코는 사라졌다. 그녀가 이안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돌아와였다. 하지만 이안은 그 외침에 응답하는 대신 에코가 만들어낸 환영 속에서 영원히 살기로 결정했다. 이안은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실어 HALT 버튼을 내리눌렀다. 쾅! 소리는 없지만 이안의 뇌 속에서 격렬한 진동과 충격파가 터졌다. 송출기 장치가 폭발하는 진동과 함께 지하 5층 전체가 흔들렸다. 낡은 필름 릴은 멈췄고 진동의 리듬은 영원히 끊어졌다. 침묵의 세계는 비로소 완벽한 고요 속에 잠겼다. 이안은 다시 한번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는 궁극의 침묵 설계자가 되었음을 느꼈다. 그 순간 이안의 머릿속에서 모든 기억의 파편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오르페우스의 진짜 목표는 소리의 정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광기의 자기 정화를 위한 실험이었다. 이안은 재앙 직전 자신이 스스로 이 침묵의 세계를 설계하고 자신의 기억을 지운 채 도서관에 격리되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저지른 과거의 죄, 즉 알렉스와의 격렬한 논쟁 끝에 발생했던 돌이킬 수 없는 폭력에서 비롯된 죄책감을 정화하기 위한 심리 치료 과정이었다. 이안이 서 있던 이 도서관은 실제로 소리가 가득한 현실 세계 속의 작은 격리 공간이었다. 이안은 침묵의 환영을 깨고 현실의 소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이 격리실을 벗어날 수 있었다. 에코는 이안이 스스로 설정한 탈출 스위치였던 것이다. HALT 버튼을 누른 것은 이안이 치료를 거부하고 자신의 죄책감과 고독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현실로 돌아가는 대신 죄책감으로부터 안전한 영원한 내면의 고립을 택했다. 이안은 눈을 떴다. 주위는 여전히 침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고요하고 평온했다. 이안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을 파괴로부터 지켜낸 진정한 구원자를 찾은 것이다. 이안은 낡은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밖은 여전히 멈춰선 폐허였다. 이안은 거리의 중앙에 섰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
그의 발걸음만이 고독한 리듬을 만들었다. 에코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이안의 머릿속에 울렸다. 이안, 넌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 돌아와. 이안은 그 목소리가 이제 자신의 의식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정한 자아의 외침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다. 그는 영원한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침묵의 심리학자가 되었다. 이안은 도서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폐허 속을 걸으며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힘찼다. 그는 이제 영원히 혼자였지만 적어도 스스로가 설계한 완벽한 질서 속에 존재했다. 침묵 속에서 이안은 영원한 고독과 안식을 찾았다. 그리고 인류의 소리는 그에게 영원히 닿지 못할 것이다.